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상당히 선선했죠. 지금도요. 밖에 나가면 약간의 한기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유리 사탕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그 대표는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지금 고수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지난번 그 김재수 장관 그 해임 건의안, 예. 그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그 야당에게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그 저 맨입이라는 발언이 녹취됐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그 저 세월호 그 조사의 특조위 그리고 또 어버이연합회 그 청문회 뭐 그런 등등 그런 의혹들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그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네. 안 받아줬기 때문에 맨입으로 물러날 수 없다. 예. 그 발언 자체는 이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명분을 걸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테러를 차단한 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현재 단식을 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정현 대표가 거의 병원에 실릴 갈 때까지 아마 단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정현 대표가 태도를 약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는 여당은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정현 대표의 단식 자체가 여당 대표로서는 사상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여당은 뭡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감사가 그럼 지금 이제 완전히 파행입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야당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감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동무대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당이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이다, 김영호 의원이다 또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감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정현 대표가 사실 한 발을 뺀 셈이죠. 그래서 좀 돌아가자. 당신들은 돌아가라. 나는 정세균 의장의 사퇴까지 끝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 그 예.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당 의원들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원외위원장 당원들 1000명 모여서 정세균 의장 물러가라고 결의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문 광고를 의원들이 십시일반 낸 돈으로 신문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강경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씩 냈다. 예, 100만씩 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갑자기 또 돌아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안 맞다. 그래서 오늘 서청원 지금 최다선 의원, 서청원 전 대표가 지금 우리가 언제는 국감은 돌아가야긴 가야 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 저는 아마 지금 시기 문제가 아닐까. 결국은 지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감을 완전히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아마 국감은 정상화될 것 같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계속될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강석호 최고위원하고 제가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퇴를 안 하면 최소한도 사과를 하고 예?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정세균 의장은 사과 안 하겠다.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정현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강한 지금 대시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테러를 일단 끊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데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정감사로는 아마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진짜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초는 복귀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남는 게 그러면 이정현 대표 문제인데 이정현 대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단식을 처리할 건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세균 의장이 무슨 사퇴한다는 거는 그 가능성은 그냥 0%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사과도 안 할 것 같고 잘해야지 애매한 그 유감 정도를 하든지 그것도 힘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진짜 장기간 해갖고 진짜 쓰러져 갖고 할 수 없이 이 치료차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뭐 끌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정현 대표로는 또 정치적인 체면, 그다음에 그 권위를 상실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을 굶고 단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맞습니다.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이정현 비장한 각오죠.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공감을 왜 못 얻냐면 지금의 사태가 그만큼의 위중한 사태이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밖에 수단이 없었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과연 저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항상 따지는 게 비례라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뭔가 이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수단인가인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 만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일부 김재수 해임 건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치더라도 생명을 걸고 싸울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정세균 의장이 양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연일 야권에서는 지금 두 재단, K스포츠 재단이나 미래재단 가지고 계속 새로운 폭로 나오고 있죠. 예. 국방 헬기 떨어져가지고 국방위에서는 사실 여권 그렇죠. 의원조차도 국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정세균 회장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칫하면 자기가 또 그렇죠. 정치적인 자기 위반했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러나 정세균 의장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거든요. 예. 우리 정치권에서 그나마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온화적인 태도를 정치적 스타일을 보여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정현 대표가 상당히 상당히 장기화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몸에 무리가 오고 할 경우는 아마 제 생각 전격적으로 정세균 회장이 그 단식장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치적 유화, 화해 제스처는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이 이게 두 번째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게 사실 9월 초 아니에요? 정기국회 때니까. 그렇죠. 9월 1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이나 지금 이 논란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대선 앞두는 시점에서. 그렇죠. 근데 예. 국민 여론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너무 오바를 한다, 과잉을 한다면 이제 돌아서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여야가 나눠져 있지만 또 이렇게 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는 거는 김재수 장관 해임권은 조금 약간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의장이 또 이렇게 실언 비슷한 걸 한 거 그것도 조금 좀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런 여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비례적인 관계가 있듯이 여다가 갑자기 단식을 하면서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가 나오니까 여론이 또 다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정치인들은 또 여론의 행방을 쫓아갈 테니까 만약에 저 알겠습니다. 단식이 예. 단순하게 쇼로 보인다면은 계속 코너에 몰릴 거고 근데 진정을 해서 또 어떻게 뭐 쓰러진다든지 그러면 또 여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여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약간씩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바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욱 국방위원장. 어제 당의 다른 의원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직접 화면 함께 보시죠.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중대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국방위원장이 그 국감장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론을 따라야 된다. 이 종교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당론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영호 의원은 일종의 정치적 양심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의회 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정세균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마저 국회라는 장을 깨고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심대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새누리당에 지금 이 의원들이 130명 가까이 됩니다. 129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은 제가 손꼽아 봤을 때 한 20번 정도 될 것 근데 같아요. 그 친박 비박 다 섞여 있어요. 물론 섞여 예. 있죠. 섞여 있는데 근데 약 100분 정도의 의원, 상당히 다수의 의원들은 친묵한 의원들 중에는 아마 이 지금 이제 지도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 하고 지금 싸운다고 국장을 떠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 당내에 너무 지금 강경론자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당장은 의총에서 이정현 대표가 국감장 돌아가자는 부분에 지금 제동을 걸었지만 저는 아마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여당의 책임에 대한 이 질타라는 것을 지금 의원들은 직접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이 감금했다고 이 경찰에 신고한 야당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또 표창원 의원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굉장히 우습게 되었고요. 초선 의원이신데 히트를 하나 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딱 잘 캐치를 하셨고 물론 김영우 위원장이 이제 문자를 돌리면서 왜 안 모이냐 그러니까 아나 국방위원실 갇혀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 아니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 출신이시고 경찰 일 잘 아시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이 감금됐다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김영호 위원장이 전쟁이라도 국방위원회는 열려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국회가 인세기가 떨어졌잖아요.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많죠. 예. 국방위원회에서 다원적인 역할이 많이 있고 지금 사단은 정당과 정당 간의 갈등 사이로 벌어진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위는 국가 자체를 놓은 외부와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국회 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부든 국회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히 국방위 저렇게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 개개인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못 보여준다 이런 안타까움을 떠나서 입법부 본연의 자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국정감사는 최소한 더 빨리 정상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